자, 21번 봅시다. 자, 21번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돼 있지. 0,0을 지난다. 뭐 지금 당장은 큰 힌트가 아닐 것 같고 0,0을 지나는 3차 함수는 개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y는 fx는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로 정리하래. 그랬을 때 gt만 찾아온다면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gt만 찾아온다면 그냥 G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개수니까 우리 많이 했잖아. 그리고 GT가 그려진다면 그걸 T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도 시킨 게 얘 아니겠습니까? 그래. 두 함수도 더할 볼 거야. 더하기도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T라는 함수가 어차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T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자. 그럼 이게 GT야. 그럼 이거를 4만큼 옮긴 게 한 이쯤 이런 느낌 아니겠어? 이런 느낌 아니겠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라며. 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여기 딱 끊어가지고 여기 개수가 1, 여기 개수가 2라고 하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GT랑 GT 빼기 2랑 더한 게 몇이야? 2. 1과 1을 더한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상수함수들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GT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직접 더하라 라고 해도 쉬울 것 같다고. 그럼 어찌됐건 간에 뭐 문제를 파악하는 도중에 생각난 걸 말해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여기와 여기에서만,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gx의 그래프가 필요해 안 필요해? 뺐다 꺼져. 뭐 다시 껐다 키면 돼. 다시 한 번 더 이제 gt라는 함수가 gt라는 함수를 그리려면 fx라는 함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 fx라는 그래프가 필요해. 그려놔야지 y는 t가 움직임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정해질 것이야. 어때?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형이 어떠한 필요해. 근데 fx가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모르겠어. 그래서 극값이 없다부터 가는 거겠죠. 근데 이건 빨리 걸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fx가 극값이 없는 이런 1대1 대응인 함수라면 처음부터 t가 엄청 작을 때부터 t가 계속 변하더라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gt라는 것은 연속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럼 gt가 연속함수면 얘도 연속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두 개 더해서 불연속이 될 수가 없다. 그럼 확실하게 fx라는 함수는 극값이 두 개 존재하는 함수인 거다라는 거. 파 끝. 그 다음 t가 변함에 따라서 t가 엄청 작을 때부터 변함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곳이 어딘지 되게 쉬워 안 쉬워? 딱 극값을 가질 때를 기준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 극소값을 알파라고 잡을 거고 극대값을 베타라고 잡을 거야. 됐냐? 그러면 t라는 값에 따라서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gt를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 t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몇 개? 한 개 아이가 여기잖아. 그럼 t가 딱 알파일 땐 몇 개? 두 개. 딱 두 개 아이가. 뭐 이렇게 됐을 때도. 그럼 t가 또 알파와 베타 사이일 땐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t가 베타일 때는 또 두 개. t가 베타보다 클 때는 몇 개? 한 개. 되셨습니까? 그럼 말해. gt를 그리러 간다? 난 당당하게 그리러 간다. 딱 그릴 것이다. 다만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할 겁니다. 알파라는 t값, 이젠 t축이 됐지 않습니까? y는 gt를 그릴 거니까 이 t값이 알파일 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다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y는 1 해줄까? y는 1. 그 다음에 딱 알파일 때는 두 개. 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땐 세 개. 그 다음에 또 베타일 땐 두 개. 그 다음 베타보다 클 땐 한 개. 솔직히 이런 거 많이 봤다 안 봤다? 많이 봤잖아. 우리 교점의 개수 맨날 교점의 개수 뭐 GT, HT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는 연습도 많이 했다. 지금 그려진 게 GT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쌤이 이 밑에다가 뭘 그려볼 거냐면 GT 빼기 4를 그려볼 거야.
t 빼기 4를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정보가 모양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4만큼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릴 거야. 빨리 이동했어. 됐지? 모양은 안 변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4, 여기는 베타 플러스 4. 자, 그러면 일단 너희를 위해서 따로 그려놨어. 원래라면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더해졌을 때 불연속이 어디다라고 말을 알려주는 문제는 각이 어디에서 불연속일까를 의심해야 되지. 그럼 각각의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만 바라보면 t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불연속이고, 이 함수는 t가 알파 플러스 4일 때랑 베타 플러스 4일 때로 불연속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보면 불연속점의 개수 몇 개? 4개야. 근데 불연속점의 개수 몇 개래? 2개래. 2개밖에 없대. 그 말은 겹쳐졌다는 거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잘 들어봐봐라. 쌤이 딱 한 마디만 더 추가할게. 요 놈이 불이다. 그럼 요 놈이 연속이다. 그곳은 어떠한 t가 네모인 곳에서 요 놈은 불연속이다. 근데 요 놈은 만약 연속이다. 그럼 그곳은 이 2개 더해서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당연한 거 아이가? 당연한 거잖아. 얘는 좌우 같아. 근데 얘는 좌우 달라. 2개 더 한다 한들 2개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 근데 쌤이 이 말 왜 하겠어? 만약에 이거를 이 2개 함수를 하나의 좌표 평면에 그렸다 생각했을 때 알파라는 곳에 여기다, 베타라는 곳이 여기다, 알파 플러스 4라는 곳이 여기다, 베타 플러스 4라는 곳이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불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야? 4개겠지. 근데 몇 개래? 그 말은 이거 2개 겹치라고.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낼 수가 없어. 왜? 선생님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요. 개소리잖아. 이걸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 4만큼 이동시킨 게 얘지. 얘를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 4만큼 이동시킨 게 얘지. 겹쳐질 수 있는 건 이거 2개밖에 없는 거 아이가? 그걸 더 그림으로 잘 보여주면 요 GT 함수에다가 이 GT 빼기 4를 조금 더 끓일 거야. 그러면 쌤이 바라는 건, 쌤도 실제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풀었어. 요렇게 옮겼어 그냥.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했어. 이렇게 여기가 옮긴 지점이 알파에서 오른쪽 4만큼, 베타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시킨 곳. 여기를 먼저 의심했고 여기를 먼저 확인했고, 어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얘를 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하고 확인했다고. 그러면 쌤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지금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아까에 의해서 얘가 지금 불연속인 곳, 얘는 연속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연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여기에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거 2개 더 할 수 있다고 했던 말 기억나? 더 해볼 거야. 이 부근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자. 이 왼쪽에서 GT개가 몇 개? 3이지. GT 빼기 4는 몇 개? 그러면 4지 합치면. 그 다음 요 딱 T가 딱 이쯤 됐을 때 둘 다 2. 둘 다 2 맞아 안 맞아? 합치면 뭐? 4. 그 다음 좀 오른쪽 지나갔을 때 GT는 몇 개? 1. GT 빼기 4는 몇 개? 3. 똑같아 안 똑같아? 연속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쌤은. 그러면 불연속점은 확실하게 몇 개네? 2개가 맞네. 끝났네.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쌤은 말이 되게 길었지만 쌤은 실전에서는 뭐 1분도 안 걸렸겠죠? 이게 거의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됐나요? 이해 갔지? 쌤이 뒤에 말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그리고 나서 확인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이걸 먼저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한 거야. 이걸 그려놓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야매적인 풀이로 얘기한 게 아니야. 알겠지? 됐나?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t가 0일 때랑 양수 a일 때만 불연속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정리한 걸 보면 알파랑 베타 플러스 4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고, 베타라는 값과 알파 플러스 4라는 값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정리하면 베타는요 알파 플러스 4랑 같아요. 그 다음 또 요 알파는 뭐예요? 0이에요. 그 다음 베타 플러스 4는 뭐란 뜻이에요? A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0이 나오고 베타는 4가 나오고, 그에 따라 A는 뭐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는 거 확인했고 아싸 내 풀이는 얼추 맞겠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랑 베타가 뭐였는지 까먹으면 바보겠지. 알파랑 베타는 3차 함수의 극소값과 극대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x축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fx가 뭐를 지나야 되니까 0,0. 쌤은 이게 의문이었거든. 야, f8을 구하래. 그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왜 또 최소값이야?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0,0은 큰 특징이 아니라고 했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지. 그럼 여기가 뭐거나 0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나누구나. 여기가 0이거나 두 가지로 나눠서 풀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잡지?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알려주고 싶어. 이제 5월 그쯤 되잖아. 잘 봐. 3차 함수의 극값의 차 공식을 그래 까먹을 수는 있어. R 한번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극대값이 뭐이구나 3이구나를 미안 극대값이 뭐이구나 4이구나를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나는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4인 걸 먼저 알았어. 극값의 위치는 아직 몰라. x가 뭐일 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극값의 각각의 극값의 값을 알지. 차공식을 쓸 거야. 극값의 차공식은 뭐냐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공식 말하는 거예요. 극값을 알파랑 베타로 가진다고 했을 때 극값의 차공식은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 a가 의미되는 건 최고차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써버리면 나는 극값이 뭔지 어디서 가진지 모르잖아. 이걸 잠깐만 p, 이걸 잠깐만 q라고 얘기할게. 그럼 얘는 힘들어라. 2분의 극값의 차공식 1. 왜?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q 빼기 p의 몇 승? 그게 4다. 그럼 q 빼기 p 이게 8이 되잖아. 그게 2다. 아싸. q는 뭐다? p 플러스 2다. 이거구나. 라고 난 시작한 거야. 쌤은 이렇게 시작했어.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fx다라는 것은 x 절편 0이랑 그 다음에 x 빼기 p 빼기 2의 제곱.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남아있는 건 fp가 뭐다라는 것. 4다라는 것. fp는 p 곱하기 4. 그게 뭐다? 4. p는 뭐다? 1이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야 이거 좀 고급진 거 썼는데 왜 비율관계 안 해? 맞지? 그럴 수도 있고. 비율관계 몇 대 몇? 1대2. 왜 원하? 접하는 쪽이 몇 개 느낌? 접하는 쪽이 2개 느낌 난다. 1대2요. 그래서 요 길이 2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럼 실제 길은 뭐? 1. 그래서 요 자리는 1, 요 자리는 3. 그래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fx라는 거에서 f8, fa 찾으라며. a가 8이었으니까 f8은 8 곱하기 5의 제곱 200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근데 방금 공식 똑같을 거 아닙니까? 몇 차이 난다. 이거 극값 가지는 거 몇 차이 난다. 2 차이 난다. 이 정도는 쓰자. 마이너스 2. 여기는 비율 관계 쓴 거야.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 x의 제곱. 그래 x 절편 이용한 거지. 그래서 여기 f8은 11 곱하기 64 640 더하기 64 704. 미친듯이 크네요. 그래서 최소값을 말하고 있네. 최소값은 뭐네? 200이네.